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친수학, 찐친쌤, 찌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9강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에 관해서 알아보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중조월 과정에서 항상 1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인수분해 파트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인수분해하는 데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인수분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조월 검정고시 그리고 고조월 검정고시 둘 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기 전에 이 수는 알고 있어야 돼. 소수와 합성수. 근데 소수하고 합성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요, 약수의 개수로 구분 지을 때 약수의 개수가 1개라고 한다면 1, 또 약수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소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합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생뚱맞게 선생님 이거 숫자 1은 뭐예요? 자, 숫자 1은요, 약수의 개수가 1개고요. 약수의 개수가 1개뿐인 수는 1밖에 없어요. 자연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수의 개수로 자연수를 분류하면 1, 소수, 합성수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수를 소수, 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를 합성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소수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약수가 2개다. 2, 3, 5, 7, 11, 13 이러한 수들이 모두 소수예요. 자, 합성수라는 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1과 그 자신 이외의 약수가 있는 수,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해요. 또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1은 약수가 1개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에서 소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 그죠? 자, 1은 소수 아니고 13은 어때요? 약수가 1, 13, 5, 2개네. 얘 소수네요. 19는 어때요, 여러분? 19, 약수가 1, 19, 2개죠. 여러분 27은요? 1 곱하기 27, 39, 27.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냐 합성수죠. 39는 어떨까요? 1 곱하기 39, 3 곱하기 13을 해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할 수 없고 3개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합성수입니다. 자, 51은 어떨까요? 자, 51, 1 곱하기 51에다가 자, 요거 51을 3으로 나눠볼까요? 3일은 3, 37에 21 나눠 떨어지니 아하, 3 곱하기 17을 해도 51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51도 약수가 3개 이상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자, 13 그리고 19 이렇게 2개의 수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연습 문제 1번을 같이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거듭제곱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사실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계계산 파트에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곱셈교를 생략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죠? 같은 수나 문자를 몇 번 거듭하여 곱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거듭 제곱 꼴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이 곱셈교를 생략하고 요렇게 나와 있을 때 그죠? 요런 모양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밑과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거듭 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를 밑이라 하고 거듭 제곱에서 곱한 횟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할 수 있었죠. 2를 4번 곱했기 때문에 밑에는 2를 써주고 자, 여기 지수 자리에는 4를 써준다 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4를 3번 곱했네, 4를. 그럼 밑에는 4가 있어야 되고 지수에는 곱한 횟수 3이 와야죠. 1번 틀렸습니다. 그죠? 자, 2번. 2를 3번 곱했고요. 3을 2번 곱했어요. 자, 3을 2번. 자, 3을 2번. 그런데 여기 곱셈으로 얘네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요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오케이. 2번은 맞네요. 3번은요. 곱으로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거듭제 곱으로 연결돼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나타내어지려면 A를 4번 곱해야 돼. 근데 A를 4번 더했어. 그러면 동류항의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게 4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번 틀렸습니다. 얘는 4A라고 써야 돼요. 자, 이제는 4번을 볼게요. 3분의 1을 4번 곱했네. 자, 그러면 3분의 2 자체를 4번 곱했다는 건 분모에 있는 3도 4번을 곱했고 분자에 있는 2도 4번을 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81분의 16으로 써야 합니다. 뭐야 3분의 8 이거 틀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81분의 16이라고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그렇다면 옳은 것은요 2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인수라는 거는요 약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인수 A라고 하는 이 문자를 B 곱하기 C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죠? B하고 C는 A의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숫자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12를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약수와 배수 파트에서 배웠잖아요. 3은 12의 뭐였습니까? 약수. 4도 12의 약수라고 했잖아요. 3하고 4 위치가 바로 B하고 C잖아. 지금 인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약수. 약수는 뭐였습니까? 어떠한 수를 나눠 똑 떨어지게 하는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이 다항식을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똑 떨어지게 하는 수다라고도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우선 수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 소인수분해에서는 그러면 나눠 똑 떨어지게 하는 수 자체를 우리는 약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인수로 부를 수 있고 그렇다면 소인수라고 하는 건 인수 중에서 소수인수. 지금 여기서도 보면 3은 소수잖아요. 약수가 1, 3 두 개잖아. 근데 4는 1, 2, 4 세 개니까 얘는 소수고 얘는 합성수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인수 중에서 소인수에 해당하는 거는 누구뿐이다? 3뿐이다. 즉 인수들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라는 건 지금 어떠한 수를 자연수, 그 어떤 수,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4는요 2를 제곱하면 나오는 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소인수 분해했다. 11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여기 밑에 써있는 수들이 모두 소수여야 돼요. 그리고 밑에 써져 있는 이 수들이 바로 인수이면서 소수인수, 즉 소인수다. 그것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값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제곱수는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인 수를 뜻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이 지수가 홀수잖아요. 1. 그러니까 12는 제곱수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6 그러면 16은
4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4라고 하는 수가 소수가 아니니 이것을 2의 제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얘는 다시 2의 4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어때요? 2의 4제곱이라고 썼더니 정말 지수가 되었죠. 짝수가 지수. 아까 2의 제곱의 제곱일 때도 지수가 지금 짝수였잖아요. 이렇게 제곱수는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의 거듭 제곱의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4라고 하는 게 소수가 아니어서 다시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제곱수들은 이렇게 지수가 모두 짝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차례로 나누어 가고 몫이 소수가 나오면 멈춥니다. 그런 다음 나눈 소수들과 몫을 모두 곱셈 부호로 연결. 자, 곱셈 부호로 연결한다. 이때 소인수의 곱은 거듭 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소인수들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 뿐이다. 자, 소수 중에서 짝수인 수는 오직 2, 하나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소수 중에서 짝수인 수는 2, 오직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홀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인수 분해할 때 주어진 그 자연수가 짝수라면 가장 먼저 2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나누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12를 나눴는데 내가 얘를 3으로 나눠서 3, 4, 12, 2하고 2. 그래서 이것을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12가 짝수니까 2로 먼저 나눈 거죠. 그래서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과값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좀 약속을 한 게 기왕이면 좀 우리가 정답을 똑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미시 작은 소수부터 먼저 쓰자라고도 약속을 하긴 했는데 굳이 그것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말로 얘네를 계산한 결과 그 자연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오직 한 가지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11,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온다. 즉 그래서 이제 약속한 방법이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쓰고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11을 3 곱하기 4로 쓰지 않아요.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11을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냈을 때 제대로 소인수 분해했다라고 할 수 있다. 3 곱하기 2의 제곱을 라고 써도 맞긴 하지만 약속,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로 쓰자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답지를 보고 동일하게 그 순서대로 채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막 불편함을 좀 줄여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방법 자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처럼 계속해서 나누어서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수들을 모두 곱해서 써주는데 거듭 제곱꼴로 써주고 이번에는 저게 좀 귀찮다라고 한다면 두 수의 곱으로 쓰되 이 끝에 모두 소수가 올 수 있게끔 써주면 돼요. 근데 6이 소수가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두 소수의 곱으로 얘를 나타냈고 가지의 끝을 이렇게 모아서 곱셈으로 쓰고 거듭 제곱 꼴로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84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4를 2로 나눌게요. 짝수니까. 2, 4, 8, 2는 4. 2는 4, 1은 2. 3, 7에 21. 요렇게.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랑 똑같이 써 있는 거 4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의 뜻.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솔직히 소인수분해도 10이라고 하는 것을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냈잖아요. 얘도 곱으로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분해해서 그쵸? 이렇게 소인수 분해한 것이고 지금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끼리의 곱으로 분해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다항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곱해져 있는 각각의 다항식들을 그래서 인수라고 불러요.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우리는 또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MA 더하기 MB에서 M이라고 하는 문자가 두 개의 항에 모두 곱해져 있어서 M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때 M이 바로 공통인수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의 비교 설명.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분해한 것이고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분해한 것이다. 그래서 6을 2 곱하기 3. 어차피 2하고 3이 모두 뭡니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인수가 모두 소수일 때 소인수분해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약수가 1, 2, 3, 6. 그런데 여기서 소수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6을 나타낼 수 있다. 자, AM 더하기 BM을 M으로 묶고 나타냈을 때 이 M이 공통인수가 되고, 자, 그렇다면 M 곱하기 A 더하기 B 이것을 마치 약수 구하듯이 나타내면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쓸 수 있고 1과 자기 자신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써주었고 얘 하나씩 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가 이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마치 약수 구하듯이 써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식에서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 그럼 공통인수를 구해볼게요. 자, 우선은 1번에서는 x, y로 얘를 묶어 나타내면 앞에서는 x가 남고 뒤에서는 5가 남죠. 그래서 다시 얘네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하면 원래의 값이 나오죠.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물어보았으니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바로 여기서는 x, y가 정답. 자, 이제 2번. 여기에서도 세 개의 항에 a라고 하는 문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공통인수는 바로 a가 정답. 자,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서 자, 세 개의 항에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문자는 x제곱. 그래서 이 앞에서는 x, 뒤에는 y가 남고 맨 마지막에는 z가 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인수는 바로 누가 된다? x제곱이 된다. 자, 4번을 또 볼게요.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가 2a. 그래서 이 앞에서는 2ab가 남죠. 이렇게 곱하면 다시 얘가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인수는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인수분해 공식,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은 어떠한 두 식을 거듭 제곱꼴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2번 곱하면 얘가 돼요. 또 a 마이너스 b를 2번 곱하면 얘가 돼.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이 식의 상수로 곱한 식.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곱해져 있는 이 항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 여기가 2의 배수, 그리고 앞과 뒤에 만약에 문자가 있었을 때 그 문자가 이렇게 하나씩 곱해져 있는 꼴로 있다면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제곱한 게 앞에 있고 이 문자를 또 제곱을 한 게 뒤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지금 2가 곱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을 경우도 아까 보았죠. 그래서 합의 제곱이냐 차의 제곱이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두 제곱근의 곱에 2배가 가운데에 온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a의 제곱이니까 a, 25는 5의 제곱이니까 5를 하나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쵸? 자, 그럼 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을 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a가 있었어. 아니, a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고 2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이거 그럼 차의 제곱으로 의심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제곱. 그런데 플러스 4. 얘가 2의 제곱이에요. 얘를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근데 여기 있었던 x 여기 있고 여기 있던 2 하나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 얘를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으로 묶어 나타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주어지면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자, y제곱에 y, 제곱근 y, 또 x제곱의 제곱근 x 하나씩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다면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맞는지 보고 싶으시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를 하나하나씩 전개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를 볼게요. 자, 9는요 3의 제곱이고요. 얘가 지금 짝수인 게 보이죠? 그럼 6이라는 건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 x가 그대로 있으니 얘가 x제곱이었는데 x가 하나 여기 있고 3의 제곱 중에 3이 하나 있고 여기가 2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얘를 x 플러스 3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쓸 때 여기 앞과 뒤에 있었던 요 제곱이 되기 전의 수를 이렇게 써서 묶어서 써주면 돼요. 자, 요것도 그러면 여기는 a제곱, 여기는 16이니까 얘가 4의 제곱인데 얘 8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고 뒤에 a가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a제곱 중에 a가 하나 여기 있고 4의 제곱 중에 4가 하나 있고 여기가 2가 곱해져 있는 수이니 아, a 플러스 4 전체 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4x 제곱은 2x 전체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2에다가 2 곱하기 x 곱하기 1로 얘를 생각할 수 있고 얘는 1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 중에 1이 여기 있고 2x가 여기 있고 2가 곱해져 있으니 아, 이거 그러면 2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요. 자, 다시 이것도 보면 x제곱은 그대로 두고 얘 4분의 1이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요 가운데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때 얘가 그냥 플러스 x잖아요.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 여기서 x 하나 데려오고 여기서 2분의 1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2다라고 하는 아이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될 때는 2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약분이 되면 x가 되니까 옳다구나. 그래서 얘를 쓸 때 x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25x 제곱은 5x의 전체 제곱이고요. 9y 제곱은 3y 전체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에 5x랑 3y가 곱해져 있을 것이고 2가 무조건 곱해져 있어야 되죠. 2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은 2, 5, 10에다 3을 곱하면 30이고 30xy 맞죠? 그러면 5x 플러스 3y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9x 제곱을 3x의 제곱으로 1을 1의 제곱으로 썼어요. 그럼 여기에 3x 곱하기 1은 있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까지 곱해보면 얘를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3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으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합과 차의 곱으로 나타내어주면 돼요. 이게 가장 쉬워요. 자, 9x제곱 마이너스 64라고 했을 때 자, 9x제곱은 3x를 전체 제곱한 값과 같고 64는 8, 8이 64니까 8을 제곱한 값과 같아요.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앞에 3x에다가 뒤에 8을 한 번은 더해주고 또 앞에 3x에다 한 번은 8을 빼서 나타내어주면 돼요. 얘를 계산하면 다시 얘가 나와요. 9x제곱 마이너스 64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제곱의 차꼴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자, 항이 두 개잖아요. 근데 얘도 제곱 쓰고 얘도 제곱 쓰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여기 x에다가 요 뒤에 있는 2를 한 번은 더해주고 x에다가 뒤에 있는 2를 한 번 빼주면 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아까 9x의 제곱을 3x의 제곱으로 16을 4의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3x에다가 뒤에 있는 수 4를 한 번은 더해주고 3x에다가 뒤에 있는 수 4를 한 번은 빼주면 돼요. 자, 이제 25는 5a, 그러니까 25a 제곱을 5a의 제곱으로 그러면 5a 전체 제곱 빼기 b제곱 그쵸? 제곱의 차꼴이잖아요. 그러면 5a에 한 번은 b를 더해주고 5a에 한 번은 b를 빼주면 됩니다.
자, 49a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7a 전체 제곱으로 또 4b 제곱을 2b 전체 제곱으로 지금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저렇게 제곱수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가운데가 뺄셈이니 제곱의 차잖아요. 그러면 7a에 한 번은 2b를 더해주고 7a에 한 번은 2b를 빼는 이렇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항이 이제 3개가 주어져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상수항, 즉 곱하여 상수항이 되고 합하여 x의 개수가 되는 두 정수 a, b를 찾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꼴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에서 상수항이 10이고 x의 개수가 7이잖아요. 자, 상수항 10은 두 수의 곱의 값이고 x의 개수의 값은 두 수의 합의 값이에요. 곱해서 10이 되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1, 10.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도 곱하면 10이죠. 2,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곱해도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 이제 이 두 정수를 더합니다. 11, 마이너스 11, 7, 마이너스 7. 근데 우리는 플러스 7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플러스 7이 되는 경우는 요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2하고 5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맨 앞에 있었던 문자 x제곱이었으니 x를 하나씩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거 잘못 나왔죠? 조건을 만족하는 두 수는 마이너스 1, 8이 아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는 제대로 써서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올려놓을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두 수는 2 그리고 5이므로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5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과 곱이 각각 다음과 같은 두 정수를 구하여라. 해볼까요? 우선은 곱부터 찾는 거예요. 곱이 5. 근데 5가 소수니까 1 곱하기 5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합이 마이너스 6이 아니라 플러스 6이니 이 경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1, 5. 자, 곱을 먼저 보는 거죠. 곱이 마이너스 42. 자, 그런데 42의 약수가 좀 여러 개잖아. 그죠? 그래서 합을 살짝 봤어요. 근데 차이가 지금 그럼 1이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7 곱하기 6이 돼. 더해서 1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7과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되는 거죠. 약간 연습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다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곱이 마이너스 15인데 합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두 수의 뭐 차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결과값 곱이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3, 5, 15. 그런 다음에 합이 마이너스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합이 마이너스 12이고 곱이 35. 곱을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 35가 소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 7에 35?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1하고 5, 7하고 마이너스 6, 3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7이 각각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어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자, 곱과 합을 통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두 수는 1과 2예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쓸 수 있고 자, 플러스 12. 곱해서 1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한 값이 플러스라는 건 서로 부호가 같다는 뜻이죠. 4, 3, 12인데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요 두 식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 곱해서 마이너스 21, 더해서 마이너스 4. 그럼 3, 7에 21.
둘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두 1차식의 고백꼴로 인수분해. 자,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그러면 4, 2, 8. 근데 더해서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붙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2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얘가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곱하여 x제곱의 개수가 되는 두 정수 a, c를 세로로 나열을 합니다. 또 곱하여 상수항이 되는 두 정수 a, b하고 d를 세로로 나열을 해요. 자, 그런 다음 대각선으로 곱하여 더한 값이 x의 개수가 되는 a, b, c들을 찾고, 자, 쓸 때에는, 자, 그래서 찾았다면 쓸 때에는 이렇게 나란히 써주면 돼요. 곱할 때는 대각선의 곱의 합이 x의 개수가 되는 것을 찾으면 되고, 쓸 때는 그냥 나란히 써준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5 곱해서 2가 되는 두 수를 먼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다음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수를 쓰는데 5, 3, 15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3을 썼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10이 돼서 두 수를 더하면 어때요? 7이 나오죠. x의 개수 7과 동일하네요. 자, 쓸 때에는 나란히 쓰되, 자, x의 제곱이었으니 여기에 x, 여기에 x. 그러니까 x 플러스 5, 2x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줍니다. x 앞에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제일 먼저 x제곱의 개수가 지금 4이니 곱해서 4가 되는 경우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여러 개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뭐 2 곱하기 2. 자, 이제 여기 곱해서 3이 돼. 3, 1은 3. 자,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6이 되는데 더한 값이 마이너스 8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어차피 부호가 같은 두수의 곱셈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쓸 때에는 나란히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란히, 쓸 때는 나란히 2x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됩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6. 그럼 또 뭐 2, 3은 6? 그 다음에 3이 6. 그럼 이렇게 곱하면 9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 두 수를 더하면 13. 맞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3. 쓸 때는 나란히 이렇게 또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번 문제들 3번과 4번. 자, 곱해서 5가 되니까 5가 소수니까 5하고 1. 자, 곱해서 마이너스 8. 근데 플러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4, 5, 20. 그러면 요게 4, 5, 20이면 2, 4, 8. 오케이. 요런 식으로 2, 4, 8이니까.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여주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곱하면 20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8 되죠. 그러면 자, 이것을 쓸 때는 여기에 x, 여기도 x, 여기에도 y가 있으니 여기도 반드시 y를 써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요 앞에서는요, y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는 y가 있으니 y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란히 쓰는 거죠. 5x 마이너스 2y. 자, 나란히 이렇게 여기에서는 x 플러스 4y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선생님이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얘네를 먼저 이렇게 쓰고 요 부분을 인수분해를 하려고요. 그러면 2, 4, 8. 아이고, 8이 아니라 10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4, 3, 12. 자, 그 다음에 여기 1, 1. 그럼 여기다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7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x, x, 여기에 y, y. 쓸 때는 나란히. 근데 아까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고 4x 마이너스 y 곱하기 3x 마이너스 y라고 써주고요. 요 y를 둘 중에 하나에 넣어주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도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은 4x 마이너스 y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y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문제 9번까지 풀면서 소인수분해와 인수분해 파트에 관한 기초특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수분해는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때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우리 검정고시 파트에서는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제곱의 차, 그래서 합차꼴로 인수분해하는 거, 완전 제곱식 또는 x제곱의 계수 1인 이런 경우들이 나왔었고 아주 어려운 것들은 나오지 않으니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파트가 인수분해 파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기초수학 특강에서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중졸 검정고시를 듣다 보면 인수분해가 또 나오고 고졸 검정고시를 듣다 보면 또 인수분해가 나오면 그때 또 재학습을 하시게 되니까 그때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